일강일독 수능특강 과학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제 너무 좋은 말씀도 너무 길어서 이제 좀 짧게 하려고. 그죠? 두 줄, 석 줄 넘어가니까 좀 나도 힘들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의 중학교 시절 없이 지금 고등학교 시절 없잖아. 여러분들의 고3 생활 없이 수능 N수생 생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10대 없이 20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 없이 지금의 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점과 점, 선과 선들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단 말이야.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해 나가십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항상 유튜브 보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 뜨거운 게 많잖아. 나는 낯이 뜨거워서 못하겠어. 구독과 좋아요. 그냥 눌러라. 그냥 눌러. 이해하겠죠? 좀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당신들의 수능 생활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를 무조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지문 대사량과 열의 이동에 대해서 이어서 가십시다. 빠르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갑시다. 쭉 읽어볼까?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네. 그래서 여러분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대사량이란대. 됐습니까? 근데 대사량은 어떻게 구하냐?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과 플러스 됐습니까?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생존 처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호흡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서 활동 대사량의 합을 대사량이란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핵심은 대사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과 플러스 활동 대사량 이거의 합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성별, 연령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있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보통 체중이 무거우면 기초 대사량이 크대요. 됐습니까? 일단 체중이 무거우면 일단 호흡하려면 일단 많이 들어가잖아, 뭐가. 근데 문제는 요런 거.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크더라.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관계성은 반드시 확인해 둬야 된다. 인체에서 기초 대사량의 조절은 갑상샘이 담당하는데 갑상샘에 이상이 생기면 기초 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해서 고장이 난다. 그래서 병이 생긴다. 이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보니까 대사량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장과 상관없이 두 번째 문장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단도 대사량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되네. 음식 속에 영양소를 산화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구한다. 첫 번째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에 대한 이야기고 사람은 그 대사량을 어디서 구하느냐? 음식을 퍼 드시면서 구한다 이 말이야. 보니까 두뇌 활동이나 신체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양소인 포도당 1몰이 이런 거 인생에서 처음 본다 해도 쫄 필요 없어. 뭔가 수험생들은 그냥 단위인 것 같아. 단위. 완전히 산화하면 이산화탄소 6몰과 6몰이 생성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려면 결국 뭐야 여러분? 산화가 일어나려면 결국 음식을 먹어서 처먹고 산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열이 필요하네. 열이. 그래서 여러분 인체 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네. 됐나 여기까지? 인체 내에서 이런 열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반응이 일어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는 이렇게 몰이 생성된다. ATP는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신체 외부로 직접 배출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한 영양소는 몸의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뭐 찌게 되는 거 아니야. 확 찌게. 그죠? 대부분의 과다 영양소는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되어서 체중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먼저 지방을 소모하고 지방이 고갈되면 단백질을 소모한다. 그러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므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그래서 너무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인체가 그에 적응하게 되니까 빼빼 마르게 되고 먹는 것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됐나? 가보자.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은 보니까 대사량, 두 번째는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음식 속의 영양소를 산화시켜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몸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뭐 한단 말이야.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해서 이렇게 파이팅한다. 그래서 영양 섭취가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너무 많이 퍼먹으면 찌게 되고 부족하면 지방을 소모하고 고갈되면 단백질을 소모한다. 그러나 영양소 섭취가 너무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맛이 간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세 번째 문단.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서 생성된 에너지를, 그럼 최소한 이 앞단락까지는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서 생성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이것을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이는데, 근데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20%가 되지 않네. 예를 들어 이 체중 70kg인 사람이 신체 활동으로 뭐 이렇게 소모했을 때 80% 이상은 열로 변한다. 그러니까 열로 변해버리고 에너지가 근육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것은 20%밖에 안 되네. 이 정도의 열이 몸 안에 남아있을 경우에 시간당 3도 이상 체온이 상승하는데 그러면 사람 죽잖아. 이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으면 생체 기능은 붕괴될 수 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체내에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피부를 주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열 방출 주로 피부 이용이 핵심이 아니라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서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이는데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거의 열로 변하는 거야. 근데 그 열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게? 맛이 가겠지.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한단 말이야. 이 열을 방출을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피부를 이용해서. 그러므로 피부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기초대사량은 다르지만 단위 표면적당 기초대사량, 즉 기초대사량을 피부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거의 일정한 이유는 바로 이 열의 방출과 관련되어 있다.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서 생성된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을 이용하는데 20%밖에 못 써먹는다. 80%는 나머지는 열로 남는데 열이 몸 안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80%를 열을 방출해야 된다. 뭘 통해서? 피부를 이용해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서서히 후반부로 가십시다. 몸에서 생성되는 열은 체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열은 몸 깊은 곳에 생성되니까 열이 피부를 통해서 방출되려면 피부로 여러분 전달돼야 될 거 아니야. 열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두 지점 사이 온도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듯이 이런 차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이 말은 결국 체내의 높은 온도가 결국 피부의 표면 온도, 낮은 온도로 이렇게 방출된다, 흘러간다는 말이죠. 피부 표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와 대류에 의해 열이 방출된다.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이런 거 봐봐. 외부 온도가 낮으면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왜 증가하는지 관심 없어. 증가된대.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대류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는 낮아야 복사 방출량이 증가하는데 외부 온도가 높을 때는 열을 방출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때는 피부 표면에서 땀의 증발을 통해서 방출하는 비중이 늘어나죠. 물의 증발 잠열은 이렇게 정도이기 때문에 열을 제거할 수 있다. 땀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드레날린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추신경에서 체온 상승을 감지할 때 나타납니다. 됐죠? 오케이. 인체는 마지막 단락, 그죠? 인체는 온도에 민감해서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대사율이 우리 몸이 온도에 민감하네.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지고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대사율은 낮아진다. 뭐 관계성이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 이러한 점은 인간뿐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다.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은 체온을 낮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 즉 동면을 통해서 대사량을 최소해서 에너지원을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을 나기도 한다. 뭐 마지막 달 보니까 영양가 별로 없네.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열의 방출을 원활하게 한다. 털 때문에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새끼들은 호흡을 통한 열의 방출도 활용한다.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호흡기를 통해서 증발되는 수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경우 이러한 통로로 방출되는 열량이 시간당 9kg 정도로 적지만 동물들은 이래 해서 방출량을 늘린다. 이랬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오늘 우리 독해를 쫙 정리해 보면 결국 오늘 독해는 사람의 대사량에 대한 얘기예요. 대사량. 우리가 인간이 생활하려면 대사량이 필요하잖아요. 대사. 됐습니다. 근데 이 대사량을 하려면 에너지를 가지고 파이팅 하는데 결국 우리는 그죠? 음식물을 산화시켜서 음식을 퍼먹고 산화시켜서 이걸 에너지로 만든다. 됐나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게 열이 필요한데 산화시키려면 우리 몸에서는 열이 그렇게 높은 열이 없잖아. 그래서 뭐야? 효소인가?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 그런데 이거 가지고 결국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데, 근데 20% 에너지의 20%만 써먹더라. 그럼 80%는 열로 방출해. 열로 변해. 근데 열이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방출을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방출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러분 독해 흐름 잘 정리했죠? 결국 머릿속에 글을 읽고 나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남아있어야지. 아, 대사량 이야기구나. 그 대사량은 결국 음식을 퍼먹으면서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20%밖에 근육 움직일 때밖에 쓰지 않더라. 80%는 열로 남는단 말이야. 근데 열이 몸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방출을 시켜야 된다. 뭘 통해서? 피부나 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글의 전체적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면 정보는 눈을 통해서 정확한 눈으로 안경 쓰고 두 눈을 부릅뜨고 OX로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이것이 대세를 장악하는 독해의 핵심 1강 1독의 핵심적인 독해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해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여러분 더 좋은 독해, 더 좋은 강의로 함께 합시다.